닐슨 코리아 기준 최고 24% 시청률을 넘기며 매 회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인연이 배신으로 뒤엉키면서 소용돌이에 빠지는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JTBC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모들의 자식 교육을 그려낸 드라마 스카이캐슬이었죠. 최고 23.779%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부부의 세계가 이 기록을 완전히 갈아엎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부의 세계 원작은 영국 드라마 닥터 포스터죠. 닥터 포스터는 정통 연극계의 잔뼈가 굵은 마이크 바틀렛이 총괄 기획한 드라마로 그리스 신화 메데이아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데이아는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해 남편과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게 되는 이 배신의 아이콘이죠. 원작 닥터 포스터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2015년 영국에서 방영했던 시즌 1은 한 해당 평균 950만 명의 영국인들이 시청했고 2017년에 방영된 시즌 2는 그보다 더 많은 1020만 명의 평균 시청자 수와 함께 시청률 31%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결국 영국 최대의 시상식인 내셔널 텔레비전 어워드에서 닥터 포스터가 드라마 부분에서 상을 휩쓸었고 여자 주인공 슈란느 존스가 드라마 퍼포먼스에서 다른 쟁쟁한 배우들을 모두 제치고 수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은 원작보다 한국의 부부의 세계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작 드라마를 방영한 영국 BBC 스튜디오도 이를 극찬했는데요. 찰스 해리슨 BBC 스튜디오 프로듀서는 한국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니 정말 놀랍다. 너무나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는 작품이다. 배우 김희애 씨의 명품 연기로 자신의 세계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깨닫는 한 여성의 삶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냈다. 김희애 씨의 냉담함과 따뜻함의 균형을 잡아내는 연기력은 정말이지 압권이었다. 가 극찬하였습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원작자 마이크 바틀렛의 본인의 원작 닥터 포스트를 한국의 JTBC가 리메이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라고 질문했더니 마이크 바틀렛은 완전히 신났고 엄청났다. 영국 원작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지만 원작의 핵심을 이해하고 전달하고 있어 개의치 않는다. 라며 한국판 부부의 세계는 fantastic. 특히 배우 김희애 씨가 여성 주인공으로서 이끌어가는 중심이고 존재감이 상당하다. 인상적이다. 김희애 씨의 연기력 덕분에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높을 것 같다 전했습니다. 영국의 대표 언론사 더 가디언은 영국 BBC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부부의 세계는 한국 케이블 TV 역사상 최고 등급의 드라마가 되었다 라며 극찬했고 인도네시아 일간지 자카르타 포스트는 한국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채팅 그룹과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부부의 세계다. 인기가 너무 높아 아이플릭스에서 인도네시아 자막이 있는 버전이 출시되고 5월 11일부터 방송사 트랜스TV도 부부의 세계를 방영하기 시작했다. 라며 지난 5월 2일 인도네시아 자막이 포함된 부부의 세계가 첫 방영되자 하루 만에 인도네시아에서만 한국 부부의 세계에 대한 트위터 대화가 2200건이 있었고 2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참여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배우들의 SNS도 수많은 인도네시아 팬들의 응원의 메시지와 극찬들로 도배되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보니 지난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하던 CNN 인도네시아가 배우 현빈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CNN 인도네시아 측은 치명적인 실수였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 장교 리정혁 역할을 맡았던 배우 현빈의 인도네시아에서의 엄청난 인기를 시감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류 열풍에 대한 연구를 해온 인도네시아의 과학연구소의 와유디 아크라말리아는 한국 영화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개발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라며 부부의 세계는 아시아인들의 가치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색된 이야기다.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이 대단하다. 라며 몰입도 측면에서 최고라 극찬하였습니다. 중국과 홍콩에서도 상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부부의 세계에 출연한 배우마다 5가지 꼭 알아야 할 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을 보도하며 실제 배우들의 사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세계 신드롬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배우 김희애 씨는 얼떨떨하다 라며 우리도 모르게 여러가지 요소들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 라는 겸손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국의 원작자 마이크 바틀렛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김희애 씨의 뛰어난 연기력을 꼽으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주변에서 꼭 봐야 한다고 난리가 났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세계 최강급 전력을 자랑하는 미 해군 7함대의 제임스 머즈 사령관이 코일과의 싸움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 해군 페이스북 배경화면에는 태극기와 미 성조기가 함께 보이며 정중앙에는 코리아 스트롱이란 글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 해군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과 협력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미 해군 페이스북에 코리아 스트롱이 게시된 15일 일본에서는 놀라운 자랑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재팬 미라클, 일본이 기적을 보여줬다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일본의 상황은 기적에 가깝다며 자아자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주요 7개국 중에 일본의 감염자 수가 압도적으로 적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평소에 손을 잘 씻는 일본 국민의 깨끗한 습관 덕분이라고 하며 일본의 의료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생명을 잃는 사람도 적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말에 일본 내에서는 부끄럽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미 마사히로 일본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의료 수준이 높다면 도쿄에서 병원 내 감염이 왕창 발생해서 도쿄의 모든 대학병원이 기능 중지가 되었는데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네요. 일본이 한국과 비교해서 손 씻기랑 마스크를 잘합니까? 또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금 일본이 위험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를 인용해 지난 10일 기준 일본의 검사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5건으로 영국의 96건, 미국의 88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주요국에 비하면 검사를 10분의 1조차 하지 않고 있고 현재 중증 환자 집중치료 병상도 6,000여밖에 되지 않아 이 때문에 검사를 적게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일본의 검사 확장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집중치료 병상 확보도 불안을 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 여부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감염자 격리도 지연돼 재확산 위험이 크다면서 검사 의료 체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확산의 파도를 견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은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CNN은 사태 초기부터 일본만 감염 추이가 다르다며 의심해왔고 일본이 발표한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일본을 믿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4일 긴급사태를 대부분 해제했지만 미국은 주일 미군에 대한 비상명령을 6월 1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주일 미국 대사관은 지난달 일본이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에 있으면 제대로 검사나 의료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즉각 귀국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기적을 보여줬다는 일본의 상황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에는 한국의 방역을 칭찬하며 강력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4월 미 육군 총장은 한국군의 대응을 전 세계 미군에 공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훌륭하며 감염병에 대한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처럼 대규모 검사를 실시했고 한국에게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공급받으며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한때 방역의 모델로 불렸지만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인해 다시 그 자격을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BC의 로라 비커 기자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리며 한국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서울 몇몇 나이트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한국에서는 총 148명이 감염되었다. 그런데 이 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지. 한국은 기본적으로 제로 케이스 상태까지 갔다가 집단 감염이 생겨서 확진자가 148명까지 증가하니까 모두가 걱정하는데 미국에서는 매일 2만 건이 새로 확진되는데 봉쇄를 완화한다고 모두가 좋아서 날뛰고 있어. 내가 뭐 빼먹은 거 있나? 전 세계 국가들은 확진자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다시금 봉쇄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티즌의 눈에는 한국은 그들 나라보다 확진자가 절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있음에도 이번 집단 감염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자국의 상황과 비교된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다시 확산세를 잡겠다며 그 어느 나라도 보여주지 못한 IT 기술을 활용한 방역 작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이젠 과거 한국에 도움을 주었던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마스크가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벨기에의 참전용사는 한국산 마스크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숫자로 참여했지만 우리가 지키는 곳은 중공군 단 한 사람도 침범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를 넘버원이라 불렀다. 정말 훌륭하다. 한국인들은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원래 그렇다.
18살의 전쟁에 참전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이 벨기에의 참전 용사는 한국인들의 작은 도움에 감동했습니다.